인간이 행동을 바꾸는 데는요, 심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명 시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신인류라는 이 단어를 앞에다 썼습니다. 그럼 이 4No는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아주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적 시장 변화가 왔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은 높을까요? 정의도 안 됐는데 말이죠. 이유는 위기가 이미 시장에 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얘기할 건 그 뒤에 인공지능 로봇 그 이야기 이전에 이게 왜 왔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왔을까요? 명확한 팩트를 출발하자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우리의 소비 행동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것도 30억 인구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소비 행동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인간이 행동을 바꾸는 데는요, 심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바뀌어서 행동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럼 집단적인 소비 심리 변화가 일어났다. 이 얘기는 늘 보던 정보가 바뀐 겁니다. 10년 전 스마트폰이 탄생하던 해입니다. 2007년. 그때는 우리가 매일 보는 정보는 누가 정해줬을까요? 대중매체예요. 신문 구독률 대한민국 70%. 여러분, 지금 15% 이하로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개개인은요, 전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다 어떻게 손으로 콕콕 찍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완전히 시장을 바꾸는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사회의 구성원인 가장 기본 요소인 인류 개개인이 전부 달라진 거예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자기 원하는 것만 머릿속에 담고요. 그 분량은 10년 전 대비 100배예요. 호모사피엔스의 주도 세대는요, 주로 밀레니얼 세대가 이거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을 즐겼어요. 기술적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모든 기능을 알고요. 또 경험적으로는요, 사이버 아이덴티티, 가상 공간상의 나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딱 쥐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완벽한 게임기죠. 그러니까 게임 엄청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스마트폰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어른들은 다 걱정해요. 애들이 게임 때문에 망했다. 공부 안 하죠. 게임만 하죠. 큰일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젊은 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가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걱정했는데요. 인류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죠. 그럼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게임 방식으로 택시 회사를 만듭니다. 서버를 하나 두고요, 수만 명이 들어오게 해요. 택시 나 있어요. 나 그거 할게요. 매치시킵니다. 너무 쉬워요. 게임보다 훨씬 쉬워요. 심지어 거기서 디지털 머니를 서로 주고받게 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근데 9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9년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우버입니다. 지금 우버의 기업 가치는요, 78조. 그럼 콜택시는요? 그냥 기업이에요. 그럼 인류의 소비 방식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폰을 든 인류를 위해서 혁신해보자. 거기서 가능하면 IT와 서버를 다 활용하게 하자. 이러고 그 사이 10년간 혁신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에요. 인류의 변화, 디지털 커넥터를 든 인류의 변화가 이걸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식의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심지어는 외운 것보다 검색한 걸 더 신뢰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검색하면 훨씬 더 정확한 걸 얻을 수 있다는 우리 경험이 축적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진화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해서 시장은 이미 거의 문명의 교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문명 교체기에는요, 신문명이 등장해 구문명을 싹쓸이합니다. 2010년 스마트폰 대중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년 지나니까 보세요. 이 10개 기업 중에요,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달랑 2개밖에 없더라고요. 1위 애플, 10위 삼성전자. 그리고 여러분 딱 2년 만에 2017년이 되니까 1, 2, 3, 4, 5위, 세계 1, 2, 3, 4, IT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1, 2, 3, 4, 5위가 전부 IT로 차더니요, 2018년 여러분 이게 1월 21일자입니다. 세계 탑10 기업, 여기 보세요.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그냥 따끈따끈한 거예요. 1위부터 거의 7위가 전부 IT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 이하의 선택입니다. 우리 9.16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런 걸 어떻게 가르치죠?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하려면 디지털 라이프에 대해서 이해도가 엄청 높아야 돼요. 유튜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 킬러 콘텐츠는 어떻게 올리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유통의 라인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대신 검색을 기반으로, 디지털 라이프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 학습해야 돼요. 그래야 이 7대 기업이 뽑아간대요. 문제의 핵심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도 이게 핵심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의 상식이 틀렸거나 이 7대 기업에 모인 자본의 투자 방식이 틀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4,500조 자본의 선택이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교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계 100대 벤처 중에, 성공한 벤처 중에 57개가 한국에 온 불법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왜 일자리가 없는 줄 아세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게 코어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선택한 거니까요. 그렇더라도 생각은 바꾸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혁명의 메시지니까요. 개인이든 기업이든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영역을 잘하고 있는 동시에 이 5천조의 자본은 나한테 왜 투자해야 될까? 여러분 개인이요, 열심히 이 디지털 라이프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거기 킬러 컨텐츠는 뭐고 기술적으로는 이들이 관심 있는 게 빅데이터네, 인공지능이네, 이걸 열심히 해요. 그럼 관심 있겠죠. 그게 자기 개발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존 영업 잘하고 있는데 뜻 하나 디지털 플랫폼이란 걸 개발해서 고객과 소통하려고 막 연구해요. 야, 너희 경쟁 기업 중에서 네가 제일 낫네. 그럼 투자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자원이에요. 지금 전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남기는 나의 관심, 나의 태도, 나의 행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예요. 여기서 엄청난 산업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전 세계 문명을 리드하는 G2, 미국과 중국이요, 이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걸 키워내기 시작했고 자본도 충분히 실탄이 모였어요. 그럼 우리가 막으면 안 올까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옵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미래가 그렇게 갈까? 사실 저는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서 그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디어 산업이 옛날에는요, 워크맨으로 음악을 들었죠. 여러분, 그게 제품과 제조의 시대입니다. 최고의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유통의 방식도요, TV 광고하고 제품 팔고, 그래 생태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터넷이 퍼지면서 P2P라는 서비스가 생겼죠. 파일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냅스터라는 서비스가 생겼죠. 거기서 공유 경제의 개념이 사실은 출발하게 된 겁니다. TV, 라디오, 그리고 기존의 기계가 갖고 있던 파워를요, 전부 다 어디로 이양했느냐? 스마트폰에 기반한 서비스로 다 이양한 거예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엄청나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이미 시작됐죠. 거기다가 유튜브 발생했죠. 엄청나게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파워를 다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문하고 TV는요, 저 같은 50세 이상만 보는 걸로 전 세계에 딱 데이터가 나와요. 나머지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 보는데? 여러분, 특정 트렌드가 없어요. 제가 신산업으로 주목하는 것들은요, 딱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자발적으로 폭증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특징은요, 디지털 커넥터를 든 사람들이 아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좋아요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확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처음 주목한 건 K-팝이었어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세요. 구글 트렌즈라는 건데 검색수를 비교한 겁니다. 인기가 좋으면 검색수가 높아지겠죠. 자본 투자 없어요. K-팝 돈 없어서 전 세계에 막 광고 안 합니다. 오로지 유튜브 그냥 자기들끼리 퍼뜨리면 좋고 아님 말고예요. 그런데 K-팝의 검색 수가 이제 거의 J-팝의 10,000배가 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저기 사업의 기회가 생겨요. 그걸 누가 하냐? 전부 중국인들이 먹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엄청난 속도로 수백억 개의 쏟아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전부 혁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알리바바 마윈에 신소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16년부터 우리는 유통을 혁신하겠다. 알리바바가 중국 공산당의 적극 지원을 받아서 유통 오프라인을 혁신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매일 3억 명이 폰으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텐센트 알리바바는요, 전광판을 보고 있으면 네이버 지식 검색하듯이 어느 지역 음료수 1위, 과자 1위, 김밥 1위 이게 다 뜨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 쭉 뽑아서 야 이걸로 공급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 인민이 이제 폰을 써서 결제하는 것을 생활화했으니까 이런 혁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직 중국은요 그렇게 앞선 국가는 아니에요. 그걸 공산당이 지령해서 하니까요. 우리한테 기회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폰을 든 인류가 이미 다른 선택을 했고 여러분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혼돈이 왔어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80% 전통시장, 20%가 온라인 마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잘 될까 의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본은 이 20% 시장의 성장을 선택했어요. G2라는 중국과 미국도 그 문명을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을 바꿔야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자라난 세대한테는요. 기회를 주고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제조 필요합니다. 제조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좀 어렵죠. 옛날처럼 100만 개씩 우우하고 사지 않으니까요. 섹터별로 대응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도 진화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요. 오더가 들어오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라면 꼭 공부 잘해야 될까요? 아니요. 감각이 뛰어나고요.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그거 스스로 학습하는 열의가 뛰어나고 그러면 가능성이 이제 새로운 길이 많이 열려요. 이 새로운 영역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진국의 문명을 늘 카피해 왔어요. 그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인데요. 지금은 이제 카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굳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의 삶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SNS도 해보고요. 깊이 들어가서 인스타그램도 해보고 왜 그게 뜨는지 좋아하는지 요즘 트렌드는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먹방도 안 보는데요. 어떻게 그들의 감각을 압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킬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지금 일어나는 스마트폰으로 TV 보는 방식, 인터넷 TV 방식, 앱을 쓰는 방식, 최근 트렌드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인류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진짜 앞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개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를 못 끌어내면 기업은 어려워집니다. 실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그걸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태계를 아직 대기업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어서 많은 삐걱거림이 있죠. 그런데 진화할 겁니다. 시장은요. 옛날에는 통합해서 움직이고 제품 하나 잘 만들면 되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다 달라졌어요. 이 섹터에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명 시대 맞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로서 봐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근데 다 할 수는 없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킬러 컨텐츠 플랫폼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예요. 진짜 킬러 컨텐츠가 될 서비스를 개발할 거냐. 빅뱅은 일어났고요. 소비자의 변화로 시장은 혁명적 변화 시작됐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그들이 좋아할 킬러 콘텐츠와 그들이 좋아할 플랫폼이에요. 기존의 유통 방식을 벗어나서 디지털 커넥터를 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신인류와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셀 디상의 유명한 작품 셈이라는 건데요. 이 더러운 변기인 거 보이시죠? 세상에 예술이라고는 절대 삼을 수 없는 더러운 변기를 딱 갖다 놓고요. 여기 알무트라고 요 글자만 썼어요. 그리고 예술이라고 내놨어요. 난리가 났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조롱하는 거냐? 예술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고 싶었던 건요, 더 황당해요. 인류의 위대함의 본질을요, 이 변기를 갖고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 유명한 예술 용어 앵프라맹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차이. 그런데 그래서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게 뭐냐? 여러분, 도저히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이건 예술이 될 수 없다는 변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이 알무트만 딱 쓰군요. 아무것도 미묘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만 딱 입히고요. 이거 예술이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럼 지구상에 어떤, 이렇게 묻습니다, 작가가. 그럼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저거 하나 썼다고 이 더러운 변기를 예술로 인지하겠느냐? 역으로 물어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걸 예술로 인지할 수 있는 지구상의 존재는요, 유일합니다. 인간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위대함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위대함의 본질이 뭘까요? 인류 위대함의 본질, 사피엔스를 쓴 저자 유발 하라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위대함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실제 그 미묘한 차이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여러분, 전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인류와 시선을 맞추는 것, 그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왜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지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이해하고요, 그들의 문명을 자꾸 키워주고 받아주는 것.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고 싶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신인류의 문명, 5천조의 자본이 몰린 그 역사의 현장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 매력을 한껏 느껴보십시오. 개인도 재밌어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 여러분의 앞날도 훨씬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저는 제조업이 미래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실은 지금 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걸 보면요, 시장 생태계가 변화하는 특정 기업에 쫙 몰려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중간이 되면요, 오프라인, 온라인이 균형을 이루고 평형을 맞출 거예요. 그럼 성장세가 줄어들겠죠. 그럼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새로운 선택 기준이 생길 텐데요. 지금 예상하기는 그게 2025년쯤이면 거기 균형이 새롭게 맞춰질 것 같대요. 그럼 그때 자본이 어디로 갈까요? 인간의 소비 욕구가 있는 한 제조업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과 독일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 생존의 브릿지를 넘어가는 때 자본이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그게 감히 어디 거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가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 그리고 스마트 제품을 얘기한 이유는요, 그때까지 생존하려면 이 기업들이 관심 있는 상품들을 끊임없이 만들 힘을 키워야 되고요. 이 유통 방식이 달라진 거에 따른 제조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지금의, 어쩌면 제가 사실 예측하는 건 딱 한 10년 정도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트렌드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에너지, 이런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제조업은 계속 되겠죠. 여러분, 에너지 없이 인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중화학, 석유 이런 거에 필요한 인력들, 또 뭐 발전에 필요한 인력들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과에서도요, 적어도 50%의 인력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에서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자동차만 해도 볼까요? 여러분, 전기차, 커넥티드카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어쩌면 이제 제조를 하는 사람보다 그걸 그 기획에 맞춰서 잘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제조가 오토메이션 되면서
그런 인력들이 주는 그런 현상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보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떠들고 다니죠. 2020년이면 다 알파고로 인해서 다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파고도 보면요, 룰이 분명한 거에서 실적을 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룰이 정해진 것만 판단하거나 서비스 받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영역도요, 수치적으로 규칙적으로 분명한 것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때 적용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요. 그럼 거기서 새롭게 개발되는 기회가 지금 앞에 산재해 있죠. 이거의 기회를 자꾸 잡자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오기 이전에 필요한 잡들이 생길 거고요. 거기서 경험을 축적하면요. 그럼 얘는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나는 또 다른 거로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새로운 노하우들이 되는 거죠. 이게 영역별로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첫째는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소비자 트렌드를 보는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데이터가 다 있으면요, 100이면 100 다른 말을 합니다. 근데 맞는 것 누가 알까요? 그 영업에서 아까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의 코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더라도요, 사실은 이 고객을 경험했던 그 축적된 경험이 제일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